이제야 이제 처음 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꿈과 상징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지금부터 이제 그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꿈을 보기 전에요. 그림을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림에 있어서 특징적인 거, 아니마 문디에 대한 그림이에요. 세계혼.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 혼. 이것을 아니마 문디라고 해요. 문디가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문디가. 좀 다 말 안 하더라도 특징적인 거, 우선 눈에 보이는 특징적인 거를 얘기를 해보세요, 우선. 내가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구조, 관계, 역할. 이제 파란색에는 뭐냐면 행성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비너스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세턴, 토성이라든가. 그래서 이거는 우주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구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마는 이제 우주의 세계 그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제 맨 겉에는 어쩌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황금색으로 돼서 천상의 이제 그런 영역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천상의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마의 영역, 세 번째는 인간의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아니마 문디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우주의 혼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꿈이 이제 최초의 꿈, 이제 이 최초의 꿈으로 이제 나온 꿈이에요. 그러면서 그 꿈 내용이 뭐냐면, 꿈꾼 사람은 이제 지적인 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꿈꾼 사람이 이제 꿈자죠. 어떤 모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을 끝내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는 자기 모자 대신에 다 자기가 써보지 않는 낯선 모자를 씁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제 꿈의 이제 전체 내용은 내가 소개 못합니다만, 이제 상징과 관련된 이제 것들을 이제 소개를 주로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 같아요? 먼저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꿈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꿈과 연관된 상징을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꿈 분석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모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성이고 사회적인 모임을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겠죠. 어떤 관계적인 상황, 그런 이제 사회적인 모임, 집단적인 모임, 이제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이탈인 거죠. 그러면 어떤 개인성을 향한 여정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집단하고의 거리감을 유지할 때 개인성이 생기는 것이지, 그 집단 속에 함몰이 되어버리면 결코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늘 집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집단의 원리를 따라야 되고 그래야 현명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사회성이 좋은 거고 그래야 사람들은 적응력이 좋다고 그래요. 아주 잽싸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집단의 원리에 따라가지 못하면 바보 같고 멍청하고 요령 없고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면서도 집단에 따르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집단의 원리를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룰 거냐는 문제지 따르고 안 따르고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떠나는데 자기 모자 대신에 다른 사람 모자를 썼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주로 사고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사고를 많이 상징하는데, 어떤 새로운 차원, 그러니까 어떤 사고 방식에 있어서 전환이 왔다라고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단적인 사고에서 어쩌면은 개별화된, 그렇죠? 자기 고유의 사고로 바뀌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융은 그런 사고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모자라고 하는 그
원에 역점을 둔 것 같아요. 그 원이 상징하는 전체성.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머리라고 하는 지성, 사고의 의미도 있고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원이 아닌 사각으로 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누구나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최초의 꿈은 대개 전체성을 상징하는 꿈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상태가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내담자의 꿈꾼 사람의 상태는 너무 나쁜데 꿈은 너무 좋은 걸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꿈은 되게 보상적인 꿈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실제 상태가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꿈이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지향해서 보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게 좋은 꿈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는 왕관의 태양이다. 그 왕관의 태양과 같은 상으로 만다라를 암시한다. 그래서 모자를 만다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성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그 상징도 만다라하고 관련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죠. 이것도 만다라의 상징으로 지금 아니마 문디가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다라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하지 않아요. 아니마 문디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달의 인도를 받은 세계원, 달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마가 여성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 또 습한 세계, 이런 세계가 이제 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의 인도를 받은 세계혼, 아니마 문디는 인류를 이끕니다. 그 인류를 이끄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지주의에서는 창조신 데미오지라고도 하고 데미우르고스라고도 하잖아요. 그 데미우르고스 혹은 태초의 혼돈의 물을 품고 있는 창조신 혹은 신의 영으로 불리는 아니마 문디는 잠재적으로 모든 물질에 남아있다. 아니마 문디는 원진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의 혼돈의 물이기도 하고 연금술에서는 메르쿠리우스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고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주주의에서도 최고신 있는 것이죠. 모나드라고 하는 어떤 플레로마에 있는 그 최고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데미오지 창조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신을 있게 한 힘이 이제 소피아인데, 그래서 이 소피아가 아니마 문디하고 동일시되기도 하면서 어쩌면 아니마 문디를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아니마 문디는 모든 존재 속에 스며 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에게 아니마 문디는 신을 대변하는 속성이다. 그리고 모든 곳에 중심이 있는 원으로 표현된다. 아니마 문디는 세계의 중심으로서 전체 세계를 펼쳐 보인다. 전체 세계와 우주를 펼쳐 보이는 그림인 거예요, 이게 지금. 꿈은 이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분적인 내가 전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융심리학의 치료 원리이기도 해요. 보통 다른 심리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인데 융심리학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넓은 차원에서 조명하는, 그리고 스스로 치료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법을 알려줘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약간의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어쩌면은
그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키워주려면 결국은 의식이 확장되는 수밖에 없고 다른 세계로 본인이 나와야 가능한데,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다 보면 자신의 문제에 함몰돼 버리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상담할 때 엉뚱하게도 그 내담자는 급해 죽겠는데 다른 얘기를 나는 가끔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관심을 딴 데로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웃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더 보게 되는, 여유 있게 보게 되는 이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전체로 인도하는 것, 이게 융심리학의 치료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이혼하러 왔습니다. 이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좋겠습니다. 문제가 뭐죠? 남편의 문제가 뭐죠? 아내의 문제가 뭐죠? 물론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세상을 살 거냐의 문제지 이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을 살 거며 인간관계를 남편이나 아내와 형제와 부모하고 어떻게 가질 거냐. 이거 인간관계거든요. 그런 관계성을 어떻게 갖느냐가 문제지 내가 엄마를 볼 거냐 말 거냐, 남편을 더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근본적인 문제로 인도하는 게 융심리학의 치료법이고, 그걸 할 줄 알아야만이 융심리학적인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마 문디의 역할을 보는 거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천상의 영역과 지상의 영역, 전체의 영역과 부분의 영역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이 공간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꾼 사람은 이제 전혀 낯선 세계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낯선 모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세계, 낯선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 전체성의 세계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성의 변화를 암시하기도 한다. 재밌죠? 자, 이제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해보자면, 우리가 말했던 대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아니마 문디의 이제 그림이 이제 최초의 꿈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좀 아니마 문디의 세계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그림은 아니마 문디, 즉 세계의 영혼을 상징하는 여인이 지구본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그 아니마 문디가 전체 우주를 책임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태양, 달, 별, 행성, 채소, 동물, 미네랄 등 다양한 상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그녀가 모든 창조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신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야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의 이름이 새겨진 구름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신의 구름에서 나온 손이, 오른손이죠, 그녀의 오른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성의 중앙에 달이 있고 오른손은 태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왼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는 지구 위에서 구체를 들고 있는 남성의 손에 닿아있습니다. 아니마 문디는 모든 창조물의 생기를 불어넣는 보편적인 영혼 또는 정신이다. 모든 창조물에다가 생기를 넣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가 아니마 문디일 수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준 거거든요. 생명의 기운. 이게 아니마 문디예요. 그래서 종종 우주의 양육과 창조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날개 달린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날개처럼 보여. 날개 달린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마치 그 뭐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까맣게. 그죠? 그 여성 뒤에 날개 달린 모습이라고 해요. 날개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날개 달린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아니마 문대의 머리 위에 있는 신의 형상은 그녀가 궁극적으로 신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아니마 문디가 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신의 사랑과 창조성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그녀는 신과 지구 사이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 또 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아니마 문디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로만 공부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글로만 공부하고 설명으로만 내가 있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마 나오면 아니마 문디를 생각하게 되고 그 아니마 문디의 역할을 이 그림을 딱 떠오르면 잠깐만 여러분도 모르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 연구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림으로, 이미지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